네, 제가 잡은 주제는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이름 그대로 이제 심플한 프레임워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웹 프레임워크 기능이라고 프레임워크를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풀스택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은 이제 자바 진영에서는 스프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파이썬 진영에서는 이제 장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싱글 페이지, 아니 뭐 단순한 페이지, 그리고 이제 RESTful API 서버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URL 패턴들을 분기시킬 수 있는 이제 라우팅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웹의 요청과 응답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401, 뭐 404, 501, 503 에러처럼 이제 HTTP 이제 에러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메서드를 매핑할 수 있는 이제 RESTful하게 이제 URL 리소스를 이제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소한 이제 인증 관련된 기능과 이제 입력값 검증 기능, 그리고 템플릿 엔진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헬퍼와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다양한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솔직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분들의 재량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큼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처음 스프링을 2.5 버전 때 이제 접근을 했을 때와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5 버전이 나오죠. 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헤비한 상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도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그리고 풀스택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성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단순한 뭐 관리 기능을 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드는데 뭐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보통 이제 뭐 하는 말로 이제 자바는 세팅이 반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중규모 사이트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제 마이크로 하다는 그 의미가 프로젝트가 이제 뭐 작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뭐 메이저 규모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의 이제 대체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사용하기가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이제 일종의 시니어 개발자들이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 위주의 프로젝트라면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는 이제 코드를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이제 좋은 어떤 설계와 어떤 디자인 패턴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키에 있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바 진영, 이제 파이썬 진영, PHP, 이제 루비, 노드.js 진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이제 위키에 적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프링 부트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이제 스프링의 설정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위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런 개밥 먹기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들의 어떤 그런 인터넷에서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이제 쓰거나 이제 어떤 후기를 보고 이제 충분히 어떤 자료를 이제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과정과 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프링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 외에 다른 프레임워크를 한번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팀원들의 반응은 이제 이랬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부터 시작을 하면요, 이제 팀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2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그리고 GitHub에서 현재 가장 많은 스타를 받은 것 중에 안 써본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제 1인당 1거부권을 가지고요, 뭐 사다리 타기나 원반 돌리기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언어 선정을 이렇게 원반 돌리기를 통해서 이제 선정하게 되었고요. 뭐 팀원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렇게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뭐 사다리 타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엔진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반 돌리기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팀원들 모두가 다들 깊이 하는 프레임워크가 가끔 이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지금 고통에 있던 1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루비와 노드.js는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객사 분들께서 이제 선호하지 않아서 이제 제외를 시키도록 제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M의 반응입니다. 네,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네. 글 쓰는 거 끝내고 빨리 끝나는 말이야. 스프링만 써도 다 되는 거 아니야. 왜 사서 고생이야. 뭐 이벤트 사이트인데 좀 단순하게 가자. 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다들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끝났고요. 지금도 이제 회사 내부의 인력들이 이제 다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뭐 아이디 이빨입니다. 네. 이클립스나 이제 다른 툴로 개발을 했다라면은 아마 저렇게 이제 소화를 하지 못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브레인에 있는 아이디를 거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으면은 뭔가 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용 후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SQL 알케미, 그리고 이제 진자2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일종의 플라스크로 만든 헬로 월드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플라스크를 이제 패키지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헬로 월드 일종의 이제 라우터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콘솔 화면에서 그냥 실행만 하면 별다른 설정 없이도 이제 웹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크는 쉬운 환경 설정을 이제 가능케 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이 구현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한글 공식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한 이제 3, 4년 차 이상쯤 되시는 개발자 분이라면은 한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만 들이더라도 충분히 게시판을 짤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이제 IDE인 이제 파이참이라는 IDE에서 이제 기능을 풀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바가
이클립스가 나오면서 떴던 것처럼 이제 지금 파이썬 진영도 이제 파이참이라는 아이디가 나오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이제 다이나믹 랭귀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제 개발적인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레고와 같은 이제 풍부한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 중에 확장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패키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이제 플라스크라고 검색만 해도 몇 페이지 내려가야 될 정도로 이제 굉장한 많은 이제 익스텐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DB 쪽 프레임워크는 이제 SQL RKM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제 플라스크와 궁합이 좋다고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주 문서를 보자마자 기겁할 정도의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였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좀 사용법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서를 아무리 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요. 진짜 그런 자바 진영의 마이바티스처럼 그냥 그런 SQL로 정말 그냥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커리 컨디션이 이제 동적 이제 파이썬의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동적 커리가 ID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항상 이제 초반에 이제 적응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항상 매뉴얼을 이제 켜두고 이제 펼쳐두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이게 뷰 쪽 이제 템플릿 엔진은 이제 진자2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크의 기본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이제 굉장히 이제 파이썬과 유사하고요. 이제 필터, 커스텀 필터, 뭐 템플릿 상속, 그리고 뭐 그 HTML 코드를 안전하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등 이제 뷰 레이어의 대부분 이제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IDE에서 이제 풀 서포트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JVM 진영의 코틀린, 그리고 스파크, 주크, 타임리프라는 프레임워크를 써본 후기입니다. 보통 스파크라 하면 이제 아파치 스파크를 이제 먼저 떠올리시죠.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 쪽 이제 프레임워크를 떠올리시는데, 그쪽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이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자바 진영의 아주 초경량의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문서를 1시간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문서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 문서는 아직 이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거의 코드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확대 기능. 네. 그리고 코틀린의 이제 익스텐션 표현식으로 이제 쉬운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익스텐션 표현식을 한번 보면 이제 리퀘스트 요청 네. 여기 제일 아래 쪽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이는 라인이 이제 리퀘스트의 쿼리 파람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QP라는 이제 메소드로 이제 재정의를 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틀린을 사용을 했을 때 얻는 장점은 이제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그런 쓰는 사람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제 랭귀지의 어떤 장점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확장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폼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으로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객체로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폼 파라미터를 오브젝트를 매핑해주는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네, 큰 어려움 없이 확장을 가능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싱크 지원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제 포럼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쓰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포럼에서는 현재의
어떤 심플한 구조와 블로킹 구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싱크 기능이나 더 이상의 확장 기능을 뭐 좀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DB 쪽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주크라고 부르는 이제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이 장점은 이제 ORM이 아닌 이제 객체 지향 커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ORM이라 하면은 이제 흔히 보통 뭐 JPA, 뭐 하이버네이트, 뭐 이제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 주크의 코드인데요. 이제 지금 SQL과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코드가 작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가 기존 이제 SQL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 비용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쿼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쓴다 그러면 학습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ORM이 하지 못하는 이제 복잡한 쿼리, 특히 이제 통계성 쿼리들을 이제 또 쉽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류의 이제 XML 매퍼랑은 다르게 이제 타입 세이프 하기 때문에 이미 쿼리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쿼리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런타임 중에 오류가 터져 봐야만 오류를 찾을 수가 있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쿼리 수행에 이제 필요한 자바 오브젝트, 이제 자바 쪽 진영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포조들을 이제 테이블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하이버네이트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다이얼렛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DB만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외에 상용 DB는 이제 상용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뷰 쪽 템플릿 엔진이 이제 타임리프입니다. 이제 스프링이 이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템플릿 엔진이지만 이제 실제 사용자는 많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이제 했고요. 지금 스프링 제가 오타를 쳤네요. 네, 스프링 MVC나 스프링 이제 부트와 통합이 이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템플릿 기능으로 이제 코드 자체가 HTML이기 때문에 이제 와스가 없이도 뷰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활용 용도는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HTML 이제 속성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여기 어트리뷰트에 이제 코드를 적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다이나믹한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태그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왜 이리 좀 까탈스럽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았던 이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HP 쪽 이제 사용 후기입니다. PHP 이제 슬림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와 이제 미두 트위크 네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제가 이 1년 전쯤까지 가지고 있었던 PHP는 이제 굉장히 좀 퍼스널한 언어였고 이제 그런 MVC 패턴에는 맞지 않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는 이제 PHP 쪽의 어떤 이제 문법과 이제 기능 자체도 굉장히 이제 모던하게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우터 설정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였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는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HP답지 않게 이제 뮤테이블, 이제 불변과 이제 비불변 객체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아주 좋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하지만은 이제 PHP 자체에서 오는 이제 이런 뭐 달러 표시, 화살표 표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 가독성이나 뭐 사실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는 이제 다른 앞서 설명했던 그런 프레임워크들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쉽게 쓸 수가 있었지만 그냥 PHP 문법 자체가 이제 좀 레거시 코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고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두라는 이제 경량 PHP 쪽 프레임워크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쿼리를 이제 실제 날리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만 한번 보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타입 세이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제 런타임 중에 에러가 나봐야만 쿼리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적 쿼리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쿼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쓰는 이제 방법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제 꺽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작거나 크거나 이제 어떤 그런 쿼리 문자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 엔진 쪽입니다. 그리고 PHP의 이제 기본 PHP 템플릿이 아니라 아주 PHP의 이제 모던 템플릿 엔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앞서 파이썬 진영에서 설명했던 진짜 템플릿 엔진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이제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HP 스톰이라는 이제 IDE에서 이제 기능을 풀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네, 사용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C# 쪽입니다. 이제 오픈 소스를 주제로 삼고 이제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포로 이제 C#이 나오냐, 왜 MS 진영이 나오냐라고 좀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재 이제 C# 그러니까 일종의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현재 MS에서도 이제 GitHub를 통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같은 이제 멀티 플랫폼에서도 이제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일시라는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써봤었는데요. 이제 루비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가 이제 일종의 멀티 플랫폼을 위한 이제 C# 이제 컴파일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코어 CR에는 이제 ASP.NET 코어가 나오면서 이제 나온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역시 이런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익스텐션을 추가하지 않은 이제 순수한 다른 이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이제 모델을 바인딩하는 어떤 기능을 공식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싱크 기능 역시 이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SP.NET 코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릴리즈가 되면서 이제 점점 지금 하향세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MS 진영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솔직히 말이 필요 없는 프레임워크기도 하죠. 엔티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타입 세이프하고 이제 링큐라는 이제 그런 랭귀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 이제 표현식을 통해서 아주 이제 쉬운 쿼리가 이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ORM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편의성과 이제 빠른 생산성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뭐 자바 진영의 하이버네이트나 이제 JPA를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ORM스럽게 이제 개발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날리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테이블 객체나 이제 모델 객체들을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뭐 이거는 ORM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는 하지만 이제 복잡한 통계 쿼리 사용에는 아직까지 이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편의성과 빠른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QL에 비해서는 이제 과도한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약 400% 가까이 이제 성능 저하가 있었고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직 뭐 지금 2017년인 아직도 이제 MS 진영에서는 그 쿼리를 프로시저로 짜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속도 때문에 이제 하시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생산성을 이제 높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ORM 맹신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ORM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아주 속도가 필요한 쿼리들을 이제 프로시저로 점점 개설해 나가는 것을 이제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쪽이 이제 레이저라는 이제 프론트 쪽, 이제 뷰 쪽 이제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굉장히 짧은 학습 비용으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어떤 많은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제가 아무리 구글을 뒤져도 예찰론자만 있지 이제 단점 글을 적으신 분들이 거의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한 이제 개발과 빠른 배포를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 선정이라고 제가 결론을 이제 지어봤는데요. 우선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갖춰야 될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당연히 이제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제 객체를 호출을 하는 것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호출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형의 어떤 그런 추상화와 이제 불변성 객체를 다루는 어떤 그런 지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스파크 때 코틀린으로 보여줬던 그런 이제 익스텐션 펑션 기능, 그리고 이제 고차원 함수와 이제 람다, 이제 크로저 같은 이제 그러니까 기능을 지원을 할수록 이제 선호도도 높고 이제 그런 빠른 개발이 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DE의 이제 지원이 중요하고요. 이제 웹 프레임워크는 이제 대세는 이제 펑셔널한 이제 기능이 일종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라우팅이나 어노테이션 매핑으로 요즘에 이제 그런 URL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자바 진영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써서 어노테이션 매핑이라고 했는데요. C#에서는 뭐 어트리뷰트,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데코레이터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와 이제 동일한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와스 서버를 따로 두고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배포 파일을 만들고 와스에 올리고 실행했던 구조라면은 요즘 추세는 이제 인베디드 서버를 내장을 해서 이제 동작하는 구조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 라우트 기능, 그리고 레고와 같은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야만 이제 좋은 웹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타입세이프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서 미리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방언들, 그러니까 다이얼렛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코드들을 제너레이팅을 해주는 프레임워크일수록 이제 선호도가 높고 생산성이 빠른 것으로 이제 결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뭐 IDE의 이제 지원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템플릿 엔진은 이제 기존에 특히 자바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일종의 뭐 JSP도 쓰고 또 템플릿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사이트 메시나 아니면 아파치 타일즈나 뭐 JSP 태그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템플릿 엔진과 어떤 레이어 구성하는 엔진을 이제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요즘에 다른 어떤 다양한 이제 모던 이제 템플릿 엔진들은 이제 템플릿 엔진 기능 자체에 템플릿 기능이 있고, 그리고 템플릿 상속화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HTML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출력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쉽게 어떤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의 어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한 어떤 그런 필터 기능들이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좋은, 빠른 어떤 그런 생산성을 보장해 줬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IDE의 지원이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 네.